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는군요. 5.16 찝차에 별 2개 승판을 붙인 찝차에 박정희 장군이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떻든 이번 대선 승패는 이미 난 것일까요? 보수 진영은 일찍이 국민적 신망을 얻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문재인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정부가 끝났을 무렵에 그때도 보수는 막연하게 백마를 타고 올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보수를 구해줄 대중의 신망을 받는 후보가 없었죠. 그러다가 문재인에게 각을 세운 윤석열을 보수의 대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권성동, 정진석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섰죠. 그 윤석열은 수하인 한동훈과 함께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인데 말입니다. 홍준표는 그때도 2%가 부족해서 밀려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서 내란 행위를 이유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갑자기 대선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입장은 절묘하게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던 이재명은 기사회생했습니다. 3년이 길다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던 그 절박했던 기대가 현실화된 겁니다. 윤석열이 몇 달 더 인내를 했다면 이재명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마지막 고비도 넘었었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전에 매듭지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에게 피선거권 박탈령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파기환송된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기속되니 말입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은 과연 대선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 상고심만 남겨둔 상태인데 과연 대선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모든 재판은 중지됐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재판은 중지됐고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에 역전을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어떻든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은 이제 결승테이프가 멀리 보이면서 처절했던 레이스의 결승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제11대 대선 후보군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12일과 13일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51% 지지율로 오차범위 밖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50%를 넘었습니다. 그 아래 김문수는 31%, 그리고 이준석은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43%, 찬성이 38%였습니다. 그 무렵인 5월 11일과 12일 엠블렘 퍼블릭이 한 전화 면접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67%, 김문수 22%. 대세가 이처럼 이재명의 압도적 당선으로 흘러가자 민주당이 드디어 허방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라마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 발생할 사법 리스크를 미리 차단할 욕심이겠죠. 민주당 안에 있는 충성파들이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오히려 표를 갉아먹어 대반전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과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충성파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와 똑같습니다. 누가 그 충성파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우선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25부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자 지금 총공세를 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왜 이처럼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1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느냐며 질책을 거듭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입장은 더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노정면은 법원이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향해 빼든 칼은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먼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입법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당선인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드는 걸까요?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때 그 운명을 담당 재판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개 재판을 하고 있는 5개의 재판부가 이재명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다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종문을 고할 것이며 대법원은 유명무실한 상급법원으로 권력자의 손아귀에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사심 제도를 갖추게 됩니다. 최고법원 위에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또 하나의 최고법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에 대한 특검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를 수사하겠다. 그래서 특검법안을 발의했죠. 이런 입법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자 그대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왜 이처럼 이성을 잃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지금 민주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라디오에 나와 공개적으로 사법부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 법제처장 출신으로 보수 농객을 자처하다가 느닷없이 이재명의 진영에 투항을 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15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를 보고 실제로는 안 나올 줄 알았다.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 안 할 줄 알았다면 이석연은 아직 민주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연은 그러면서 특검과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석연은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신과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연은 또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중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의 방탄 입법이라고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에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헌법 84조를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소추할 수 없다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민주당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정지 조항을 넣은 형사소송법 300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이 형사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에 그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한 형사법 개정안 원안은 이 법 300조 6항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그래놓고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하도록 아마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5월 7일 법사위 처리 당시에 민주당은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을 추구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죄나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개표 종료 시까지의 그 기간에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선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회 법사위는 14일 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그리고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그러니까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건이 발의가 되는데 하나는 30명으로 늘리는 것, 하나는 100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일제히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이 역시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있는 법을 없애버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명천지에 문명국을 자처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나라 지식인들, 법률가들, 언론인들은 하나같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입법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하여 대법원장을 대선에 개입했다며 공격하는 법안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조희대는 국회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도 괜찮다는 얘기냐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9일 만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밀어붙였다면서,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러면서 다수의 법학자와 법원 내부에서 희대의 졸속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사설에 썼습니다. 정말 이래도 좋은 것입니까? 언론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법관들 평의에서 있었던 합의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대법관에게 그 판결 이유를 따진다면 그게 민주국가인가요? 특검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다. 아니, 신속한 재판을 하면 그것이 대선 개입입니까?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포함해서 최장 140일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도 재미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흉내내서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재명을 처벌하려고 했던 법관들을 거꾸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혁명적인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이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찰 처분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죠.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천대입은 사심제의 폐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사심에 갔어야 확정이 된다면 이를 감당한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 무소불위 입법은 어디까지 갈까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단 하루 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없애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다. 자, 이런데도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위한 입법에 나서는 걸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공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법조계도 둘로 쪼개져서 이 소수의 이념 판사, 정치 판사들이 요구를 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5월 26일 열립니다. 이 회의 목적은 뻔합니다. 조희대가 신속한 재판을 세우며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따라서 조희대의 사퇴는 물론 특검을 통한 수사와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 사법부를 진흙탕에 내굴리는 무도한 짓을 이념에 찌든 젊은 법관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꾸댔다라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꾸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꾸댔다를 바꾸고 말하면 내란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모든 것을 내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조희대를 제거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을 통한 헌법의 파괴, 다시 말해 입법 꾸대다입니다. 오늘 제 방송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섰다. 그런데 저는 이 무더기 입법에 나선 걸 두고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14일 법사위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맹탕 청문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자신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수계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이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어쨌든 민주당은 이 같은 이재명 후보 맞춤형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여론조사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이 김문수보다 지지율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뒤에 법안들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원래 어제로 예정이 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 헌법 정신이란 것은 어떤 범죄자라도 공직에 출마하면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다시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이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도대체 앞으로 경계로 삼아야 할, 버려지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설마 죄지은 자에게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말을 두고 신뢰할 수 없는 사법부 구성원은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속아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고 썼습니다. 언론에 나온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입법권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쥐게 된다면 사법부 흔들기는 더 심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삼권을 장악한 스트롱맨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벌써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점령군이 된 듯 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8일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 그러나 사법부 대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 취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법 우대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시 강훈식의 말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홍준표의 변절이 어제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2번 탄핵당한 당관은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도 가기 싫다. 홍준표가 자신의 온라인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가 있겠나.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집단에게 나온 것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라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까? 홍준표가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내 나라가 좌우가 공존하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한다. 이 땅에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를 기원한다. 홍준표의 이런 바람에도 홍준표 캠프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로 옮겨갔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권영세가 한 말입니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본다. 제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원래 카이사르 증후군이라는 정신병 환자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경탄을 하는 그러한 환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쇼펜하우에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탄이 지나친 이런 카이사르 증후군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위대한 인물에게서 겸손함을 발견한다면 기뻐할 것이다. 제가 굳이 홍준표를 두고 카이사르 증후군 환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솔직히 쇼펜하우에르를 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